뭔가 좀 리뷰를 다 하고 나니까 뭔가 본의 아니게 조금 깐 것 같은 느낌도 없잖아 있네요. 뭐 성능을 보면 에어가 아니에요. 몬스터? 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오늘은 이 제품 맥북 에어 15인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이 제품을 받은 지는 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상을 좀 빨리 올리려고 했으면 빨리 올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조회수도 훨씬 더 많이 나왔겠죠. 근데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게 된 게 그래도 그냥 언박싱을 전달해 드리기보다는 제가 좀 직접 사용해 보면서 어떤 점이 좀 좋았고 어떤 점이 좀 아쉬웠는지 이런 걸 알려드리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오래 걸리게 되었고요. 지금 맥북 에어 구매를 좀 고려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이 분명히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갤럭시 워치 6와 에어팟 프로 2세대를 드립니다. 아직 참여 안 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서 빨리 참여해 주시고요.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번 맥북은 기존과 거의 디자인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사이즈 외에는 달라진 게 없긴 합니다. 이번에 메인 포인트 자체가 디스플레이 크기긴 하잖아요. 원래 이제 맥북 에어가 13인치로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15인치로 나오면서 화면이 굉장히 좀 시원해진 거죠. 원래 프로 라인업에만 좀 큰 화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에어에도 15인치가 생기니까 좀 선택지가 넓어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화면도 기존보다 확실히 시원하고 좀 넓어진 그런 느낌이 납니다. 일단 가격을 보면 기존 13인치 같은 경우는 기본 옵션 기준으로 159만원부터 시작했는데 이번에 15인치 모델은 189만원부터 시작해요. 이 두 모델 모두 M2 칩셋이 탑재된 건 맞긴 한데 15인치 모델에만 GPU 코어가 2개가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GPU 코어 2개 그리고 화면이 2인치 커진 거 이렇게 해서 3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맥북 에어의 디자인은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깔끔한 모습이고요. 확실히 프로랑 좀 비교를 했을 때 훨씬 더 얇고 가벼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만큼 휴대성이 아주 뛰어나다는 건데 이렇게 딱 둘을 비교해보면 두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물론 15인치로 커지면서 13인치 모델보다는 조금 무거워지긴 했어요. 그렇다고 해도 프로보다는 여전히 훨씬 더 가볍습니다. 무게가 한 1.5kg 정도 되는데 휴대할 때 특별히 불편함까지 느껴지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색상도 보면 기존과 동일한 옵션으로 나왔는데요. 미드나이트, 스타라이트, 스페이스 그레이, 실버 이렇게 4가지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델이 스타라이트 색상인데 사실 저도 스타라이트는 처음 써봤어요. 원래 기존에 미드나이트는 좀 써봤는데 미드나이트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시크한 느낌은 나는데 지문이 좀 굉장히 잘 보인다는 단점이 있었죠. 근데 이 스타라이트 같은 경우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지문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색상이 약간 아이보리, 약간 골드톤?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그런지 뭔가 좀 화사한 그런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 스타라이트 색상이 마음에 들긴 하는데 근데 또 우리가 맥북을 하루 이틀 쓸 건 아니잖아요. 한 적어도 2, 3년 이상은 쓰게 되는데 살짝은 물릴 것 같은 느낌? 역시 무난한 건 실버나 스페이스 그레이만 한 게 없겠죠. 그리고 옆면에 있는 단자들도 보면 동일하게 C타입 포트가 2개가 들어가 있고요. 맥세이프 충전 포트도 역시 들어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포트가 2개밖에 없어서 이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긴 했는데요. 물론 요즘 마우스나 이제 연결하는 제품들이 대부분 무선으로 되긴 하죠. 근데 사실 이런 단자들을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연결하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외장 하드도 연결하고 외장 모니터도 연결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쓰기에는 아무래도 좀 모자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대편에도 좀 단자를 넣어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15인치 맥북 에어를 좀 쓰면서 생각보다 이런 부분이 좀 괜찮아졌네 라고 느꼈던 게 바로 스피커였습니다. 이번에 스피커가 좀 상당히 개선이 되었더라고요. 원래 기존에는 4개의 스피커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6개의 스피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포스 캔슬링 우퍼가 새롭게 탑재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좀 들어보니까 거의 이제는 맥북 프로의 사운드에 가까운 좀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물론 저는 에어팟으로도 사용을 하고 또 제가 모니터 스피커가 있거든요. 이걸로도 사용을 했긴 했지만 그냥 이 맥북 자체의 스피커로도 사용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확실히 개선이 된 느낌은 있었어요. 그리고 제품의 사이즈가 커지면서 생긴 부분인데요. 이번에 배터리 사이즈도 커졌습니다. 기존에는 52.6W의 배터리가 들어갔는데 이제는 66.5W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원래 화면 사이즈가 커지면 이제 배터리의 전력 소모도 커지게 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배터리를 넣은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래도 애플에서 말한 것처럼 이 배터리
배터리 사용 시간은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제가 라이트하게 한 이틀 정도를 사용해 봤는데 그래도 여전히 배터리가 좀 남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원래 예전 노트북들은 이제 인텔 맥북을 포함해서 충전 어댑터를 연결시키지 않으면 이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애플 실리콘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충전기를 연결하지 않아도 이 성능이 그냥 동일한 성능이 나와요. 진짜 이거는 엄청나게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맥북 에어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랑은 좀 다르게 뭐 이동하시면서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충전기를 꼽지 않아도 제 성능이 100% 다 나온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스펙도 좀 알아보면 일단 여기에는 M2 칩셋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램은 16GB, 용량은 1TB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선택을 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이 용량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영상 작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솔직히 아무리 적어도 1TB 정도는 있어야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이 영상을 좀 하시려고 맥북을 사시는 분들이라면 요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파이널 컷이 굉장히 렌더링 파일 용량도 엄청 크고 이 512GB로는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더 살펴보면 램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8GB가 들어가 있고요. 이거를 24GB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용량 같은 경우는 256GB가 기본이고 최대 2TB까지 이제 확장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디스플레이는 15인치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최대 밝기는 500니트까지 지원합니다. 사이즈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13인치와 모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무게도 말씀드렸는데 기존의 13인치 같은 경우는 1.24kg이에요. 근데 이번에 15인치로 바뀌면서 1.51kg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300g 정도 더 나가는 건데 이제 조금 더 묵직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성능을 좀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 긱벤치도 돌려봤는데요. 싱글코어 같은 경우는 2600점대가 나왔고 멀티코어는 1만점대 정도의 성능을 보여줬어요. 이 정도면 굉장히 준수한 성능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GPU 성능을 좀 보려고 오픈CL도 돌려봤는데 여기서는 28000점대를 유지했고요. 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뭐 M2 성능이야 뭐 다들 좋은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어쨌든 이것들은 전부 다 그냥 수치이고요. 실제로 이 프로그램들을 돌려보았을 때 뭐 버벅이면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원활하게 돌아가는지 또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파이널 컷이랑 포토샵 그리고 라이트룸까지 돌려봤습니다. 일단 이 세 가지 프로그램 모두 굉장히 원활하게 돌아가는데요. 이걸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파이널 컷에서 4K 편집 정도는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수준이었고요. 여기다가 이제 타이틀이나 이펙트 같은 걸 좀 걸면 살짝 버벅이는 정도? 물론 이것도 렌더링이 다 처리된 뒤에는 굉장히 부드럽게 돌아갔습니다. 근데 아마 편집 프로그램 돌려보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이런 트랜스코딩 과정은 뭐 M1 맥스 칩셋이든 뭐 M2 맥스 칩셋이든 조금씩은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포토샵이랑 라이트룸 같은 경우는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좀 부하를 좀 걸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사실 전혀 걸리지 않을 만큼 아주 원활하게 작동을 했습니다. 뭐 느려서 작업하는데 불편하거나 뭐 렉이 걸리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작업 속도들은 대부분 만족스러운 정도였고요. 다만 파이널 컷이 아니라 이제 프리미어 프로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이 프리미어 프로의 경우는 파이널 컷만큼 원활한 느낌은 아니었고 아무래도 이게 네이티브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FHD 영상에서는 괜찮았는데 이게 4K로 넘어가고 나니까 파이널 컷에 비해서는 좀 렉이 걸리긴 했습니다. 이건 좀 살짝 아쉬운 느낌? 자, 이렇게 이번에 좀 달라진 15인치 맥북 에어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근데 분명히 좀 그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맥북 15인치의 등장으로 인해서 오히려 좀 고민이 깊어지신 분들, 약간 맥북 에어와 프로의 그 중간 어딘가를 헤매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현재 여러분들이 구매할 수 있는 맥북 에어는 크게 세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나온 구형 13인치 맥북 에어, 그리고 13인치 신형 맥북 에어, 이제 다른 하나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15인치 맥북 에어입니다. 그리고 프로 라인업을 보면 신형 기준으로 14인치와 16인치가 있어요. 보통 맥북 에어와 프로가 어떤 차이가 있냐 이렇게 딱 물어봤을 때 아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칩셋의 성능이 조금 더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프로에는 M2 프로와 맥스 칩셋이 들어가고 에어에는 그냥 M2 칩셋만 있습니다. 그리고 좀 세부적인 램이나 선택 사양들 역시 프로가 조금 더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바로 펜의 유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에어는 펜리스 구조로 되어 있고 프로에는 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펜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하게 라이트 유저라고 좀 말을 해볼게요. 뭐 가끔 웹서핑도 좀 하고 작업도 뭐 하루에 한두 시간 이렇게 좀 하시고, 이러신 분들은 사실 에어를 선택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애시당초에 이 제품 자체가 그렇게 발열이 날 일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영상 편집업을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다, 뭐 사진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러신 분들한테는 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애플 실리콘이 발열이 좀 적은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에어에도 펜리스 구조로 들어가 있는 건데, 근데 제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발열이 적은 거지 발열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발열이 점차 쌓이게 되다 보면은 이제 컴퓨터가 좀 제 성능이 안 나와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스로틀링이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간에 이 열을 낮춰주는 이 펜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사실 제가 지금 메인으로 작업하고 있는 컴퓨터가 M1 Max거든요. 근데 뭐 굉장히 좋은 성능인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저도 이렇게 영상 편집을 몇 시간 동안, 아주 장시간 동안 돌리다 보면 얘도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이렇게 뭔가 부하를 계속 주면 결국 언젠가는 뜨거워져요. 그래서 저처럼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좀 펜이 있는 프로를 구매하시는 게 훨씬 맞는 선택이고요. 만약에 나는 하루에 한 2-3시간 정도만 라이트하게 작업한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고민 없이 에어로 가셔도 좋습니다. 거기도 충분해요. 굳이 영상 편집을 한다고 무조건 프로를 사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영상 편집을 정말 장시간 동안 좀 고성능이 필요한 사람, 이런 분들은 프로로 가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스펙이나 성능에 대한 얘기는 아닌데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좀 공감을 하실 겁니다. 바로 가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맥북 15인치, 이거 사양 조금만 맞추면은 거의 맥북 프로 14인치와 가격이 엇비슷해집니다.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맥북 에어 15인치의 스타트 가격은 189만원입니다. 뭐 저렴하다고 볼 순 없죠. 근데 제가 단순히 뭐 가격이 비싸다 저렴하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맥북 프로 14인치 기본 옵션을 보면 여기에는 16GB의 램과 512GB의 용량이 들어가 있어요. 이 모델의 가격이 279만원인데요 기본형끼리만 비교를 해본다면 뭐 얼추 100만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죠. 그런데 실제로 맥북 에어의 기본 구성은 8GB의 램과 256GB의 용량이에요. 이걸 14인치 프로와 동일하게 구성을 해보면 이제 가격이 243만원이 됩니다. 갑자기. 이렇게 되면 솔직히 3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게 되는데, 심지어 맥북 프로에는 M2 프로 칩셋이 들어가 있죠. 만약에 제가 맥북 프로가 지금 없었다면 저는 바로 그냥 고민도 없이 14인치 맥북 프로 살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프로를 가는 게 맞냐라고 보면은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라이트한 작업을 위주로 하는 사람이라면은 맥북 에어에다가 저였으면은 용량만 조금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래도 좀 가성비 있게 구매를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쭉 설명을 드렸지만 맥북 에어의 기본 용량 옵션이 256GB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요즘 기준으로 치면은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용량이에요. 아무리 라이트하게 쓴다고 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12GB 이상은 좀 선택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램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본 옵션으로 8GB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어차피 라이트하게 쓰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8GB도 충분합니다. 거기서 굳이 램 올려가지고 가격이 더 애매해져 버리면은 이도저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램은 조금 참는 걸로. 자, 오늘은 이렇게 이번에 새롭게 나온 맥북 에어 15인치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뭔가 좀 리뷰를 다 하고 나니까 뭔가 본의 아니게 조금 깐 것 같은 느낌도 없잖아 있네요. 근데 솔직히 그래도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이라고 전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정말 맥을 오랫동안 사용해 봤는데 이번 맥북 에어는 라이트한 분들에겐 좀 끝판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었고요. 사실 이 제품의 이름이 맥북 에어긴 한데 뭐 성능을 보면 에어가 아니에요. 몬스터? 아무튼 오늘 영상은 제가 좀 최대한 구매자의, 소비자의 입장에서 한번 사용을 해보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좀 알맞는 맥을 구매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